조선시대에 덕후가 존재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조선왕조 500년 성공한 덕후의 역사를 찾아서 저 한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조선시대는 덕후들을 벽이라고 불렀습니다. 한자 버릇 벽, 뜻 그대로 버릇, 습관 이런 걸 의미하고요. 도벽이 있다 뭐 이럴 때 쓰는 도벽 맞네. 그게 벽자 아닙니까? 방랑벽. 참고로 조선 중기에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은 책을 미친 듯이 읽는 문자벽이었고요. 문자벽. 그런데 조선시대 임금 중에서도요, 이 벽의 스멜을 강하게 풍기는 분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5대 임금 문종입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장영실의 업적으로 유명한 치국이가 1441년에 문종이 세자였던 시절에 이미 먼저 설계를 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이후에 전문 과학을 넘어 덕후 기질을 다분한 문종을 단박에 사로잡은 또 다른 분야가 있었습니다. 바로 밀리터리. 그렇습니다. 문종은 밀리터리 벽, 밀떡이었습니다. 오호. 문종은 조선의 국방에 각별하게 신경을 쓴 임금이었는데요. 각종 신무기 개발뿐 아니라 전쟁을 하는 방법인 병법 등 늘 국방만 생각하는 문종. 대체 어느 정도였느냐? 조선시대 문신인 신숙주는요. 전하, 그렇게 무기에만 관심을 보이시니 백성들이 다 무기에만 관심을 줍니다. 이에 문종은 군사를 준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라며 신숙주의 핀잔에 단호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신무기까지 만듭니다. 일종의 다연발 로켓, 이름하여 문종화차를 만들게 됩니다. 이 문종화차는요, 화살을 꽂는 장치에 따라 신기전기 화차와 총통기 화차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보통 신기전을 화차 이름으로 아시는데 신기전은 화살 이름이고요. 이 신기전기 화차는 폭약이 설치된 화살을 역으로 100개나 동시에 꽂을 수 있고요. 발사 각도를 0도에서 43도까지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었고요. 대지를 울리는 화차의 엄청난 소리와 빛 때문에 여진족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데 급했다고 합니다. 멈출 줄 몰랐던 그의 밀떡력은 진법까지 만듭니다. 이 진법은 쉽게 말해 군사를 배치하는 방법으로요. 전쟁 시에 평지에서는 2명이, 오르막길에서는 4명의 병사가 화차를 장전하고 발사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군대 배치라는 것을 밝혀냈고요. 거기에 깨알같이 혹시 무기를 사용하다가 불발탄이 생겼을 경우에 잘 처리하는 법도 챙겼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다. 구국강병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거네요. 끝판왕. 무기를 직접 이제 좋아하는 걸 넘어서서 네. 개발까지 했다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한 밀떡이라고 생각 드네요. 끝인가요? 야, 이거 제가 1위를 예상한 기사인데 예상 덕후. 오판 덕후, 오판 덕후. 2위를 예상했는데 혼잣말 덕후. 아깝습니다. 1980년 중국 저장성 항저우, 중국 저장 항저우 태어난 소년 왕타오는요. 초등학생이 되면서부터 한 가지에 제대로 꽂혔습니다. 바로 헬리콥터입니다. 그렇게 헬기에 푹 빠져서 어린 시절을 보낸 왕타오. 주체할 수 없는 헬기 사랑에 그만 헬기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홍콩과학기술대학교 전자컴퓨터공학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졸업 과제로 원격 조종 헬기의 비행 제어 시스템을 선택을 했고요. 졸업 과제에만 매달린 왕타오. 그런 노력으로 얻은 학점은 고작 B-였습니다. 시연할 때 헬기가 추락했다고 해요. 실기점수. 이런. 하지만 반드시 성공시키고 말겠다는 의지에 불탄 왕타오는요. 대학원에 진학해서 연구를 이어갔고요. 그리고 마침내 소형 무인 헬기 제작에 성공한 그는 2006년 26의 나이로 창업을 하게 이릅니다. 그 회사가 바로 드론계의 사과서로 불리는 DJ 땡입니다. 참고로 이 DJ 땡은 2015년 10억 달러 1조 2천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리면서 전 세계 드론 시장의 70%를 장악한 드론 시장의 절대 강자로 등극한 곳인데요. 아 요즘 뭐 방송 녹화할 때 필수 장비예요. 아, 그럼요. 네. 아, 저 회사 거예요? 무조건 다 저거에서 나온 제품이죠. 다 적어봅니다. 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전 세계인의 사랑까지 받고 있는 DJ 땡 왕타오. 이게 바로 덕질의 좋은 예가 아닐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돈 버는 게 제일 행복한 일 아닙니까? 뭐야? 뭐야? 오! 이거예요? DJ 땐? 마픽! 와. 나 찍고 있는 거네. 저기 카메라 있네. 오! 안녕하세요. 네. 야 진짜 안녕하세요. 야 흔들림이 없네 흔들림이 없어. 진짜 신기하다. 야, 드론에 빠질만 하네. 멋있다. 오! 이씨! 야! 아, 신기하다. 웨더 축덕 챔피언스. 6살 꼬마 축구 덕후의 인생 역전. 2002년 한일 축구대회 당시 기적 같은 감동의 순간이면 늘 소환됐던 이 노래.
이 노래가 쫙 깔려 나오면 대한민국 그야말로 감동의 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가장 감동 먹은 1위는 바로 2002년 한일 축구대회 부금의 주인공 조수미 씨입니다. 음악과 축구는 내 인생! 이라 말할 정도로 음악만큼 축구를 사랑하는 자칭 축덕으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과거 이탈리아 유학 시절 축구의 매력을 알게 된 그녀는요. 특히 이탈리아 축구 대표팀과 AS 로마 소속의 프란체스코 토티를 열렬히 사모하는 축구 팬으로요. 두 눈을 부릅뜨고 밤을 지새우는 건 기본이고요. 축구를 사랑하는 만큼 축구에 대한 지식도 완벽히 장착. SNS를 통해 날카로운 축구 경기 분석과 정확한 경기 예측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난 2012년에 열린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우에파 유로 2012 당시 이탈리아와 스페인전을 시청하던 중 내가 감독이라면은 후반에 디나탈레를 투입할 거야. 라는 글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탈리아 팀 감독이 그녀의 말대로 후반에 디나탈레를 투입. 디나탈레가 교체 투입된 지 5분 만에 선제골을 넣어서 당시 축덕들 사이에서는 조수미를 한국 축구 감독으로라는 반응도 일기도 했습니다. 이런 축구를 향한 무한애정으로 지난 2002년 한일 축구대회의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된 조수미. 축구대회 응원송 챔피언을 통해 온 국민을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 소개할 이 축덕은 축구 때문에 인생이 180도 바뀐 주인공입니다. 지난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성 규모 9.1의 강진과 이로 인한 쓰나미로 인도양 일대 무려 23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었는데요. 당시 6살 꼬마아이 마르투니스 역시 이 끔찍한 현장에 있었습니다. 작은 두 손으로 소파를 꼭 붙잡은 채 물에 퉁퉁 부른 국수로 허기를 달래고 웅덩이의 고인물로 갈증을 달래며 마침내 21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마르투니스. 이 6살짜리 꼬마아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두 가지 생각만 있었습니다. 가족과 만나고 싶다. 그리고 살아서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그의 꿈 또한 호날두 같은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쓰나미로 인해 가족을 다 잃고 한순간에 고아가 돼버린 이 아이에게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꿈은 그야말로 꿈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포르투갈 축구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극적으로 살아남은 마르투니스의 사연이 포르투갈 전역에 방송이 됐고요. 이 사연을 접한 뒤 축구에 대한 열망에 깊이 감명을 받은 호날두가 후원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이후 마르투니스가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생활비와 학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 건 물론 맨유에서 뛰고 있었을 당시에는 마르투니스를 영구로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1년 뒤 인도네시아 사람으로는 최초로요. 포르투갈 명문 축구 클럽 스포르팅 리스본 유소년 팀에 입단하는 기적을 이루고 맙니다. 포르투갈 3대 명문 클럽으로 꼽히는 이곳은 호날두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하기 전까지 뛰었던 곳입니다. 본인 친정팀이잖아요. 그렇죠. 마르투니스는 호날두 덕후에서 제2의 호날두가 된 것입니다. 아. 1996년 금세기 최고의 판타지라는 찬사를 받는 SF 소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얼음과 불의 노래. 자, 영국의 판타지 소설이 우리 정 기자님이 좋아하는 그 영화의 원작 반지의 제왕이라면요. 미국의 판타지 소설은 단연 얼음과 불의 노래로요. 우리에게는 미드 왕좌의 게임의 원작 소설로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원작 소설의 저자 조지 R.R. 마틴은 한 가지에 푹 빠진 덕후 중에 덕후라는데요. 바로 중세 덕후입니다. 실제 그의 작업실 곳곳은 중세풍 미니어처와 피규어로 가득하고요. 심지어 그 미니어처를 하나하나 소중하게 찍어서 개인 홈페이지에 올리는 세심한 덕력을 자랑하고요. 더욱더 놀라운 그의 덕력은요. 2011년 뒤늦게 올린 결혼식에서 드러났죠. 자, 보시다시피 신부의 의상이 일반적인 하얀 웨딩드레스가 아닌 중세 유로풍의 원피스입니다. 자, 이렇게 일상생활 곳곳에서 오직 중세 유럽에 대한 애정을 쏟아부은 조지 마틴은요. 이 작품 세계를 통해 숨겨진 덕력을 제대로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얼음과 불의 노래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중세 영국의 요크 가문과 랭커스터 가문 사이에서 벌어진 장미 전쟁에서 일단 소설의 모티브를 따왔다고 하고요. 자, 7왕국이 살고 있는 그 웨스테로스의 지도는 저렇게 영국과 아일랜드의 지도를 뒤집은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고요. 게다가 조지 R. 마틴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음식들조차 중세식 레시피를 그대로 묘사까지 하는데요. 중세식 레시피를 소개한 요리책까지 이분이 직접 출간을 했다고 합니다. 나 진짜 1위 하려나 봐. 자, 저 하나 남았어요.
(2001년) 네덜란드의 한 가정에서는 남다른 재주를 가진 4살짜리 아들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 4살 꼬마가 이것을 손에서 안 놨기 때문이죠. 바로 운전대였습니다. 에이, 뭐야. 4살짜리. 지금 머릿속에서 떠올리시는 장난감 자동차가 아닙니다. 레이싱카 경주용 카트의 운전대였습니다. 4살인데? 네덜란드 운전 신동 막스 페르스타펜은요. 2005년부터는 네덜란드 주니어 대회에서 2위를, 벨기에 주니어 대회 챔피언을 석권하며 2010년 13살 되던 해에는요. CR땡에 들어가 유럽 선수권과 세계 선수권에서 우승을 휩쓸고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요. 결국 2014년 F1의 수많은 회사들의 러브콜을 제치고 상위권 랭킹을 놓치지 않는 팀이죠. 인피니땡 빨간불 레이싱 팀과 계약까지 하게 됩니다. 대단하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면허라는 사실입니다. 네덜란드는요. 운전면허증이 없다고요? 법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가 18살입니다. 와, 아직 나이가 안 됐구나. 막스는 최연소 F1 드라이버라는 타이틀과 함께 무면허 F1 드라이버라는 애칭까지 얻게 된 것이죠. 진짜 웃기다. 그리고 2016년 F1 스페인 그랑프리에서는 18의 나이로 최연소 우승이라는 기록까지 세울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막스는 2016년 F1 브라질 그랑프리에서 그만 빗길에 미끄러져 타이어를 교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타이어를 교체 후 16위로 달리던 막스, 속력을 내기 시작을 했고요. 와. 한 대씩 오, 저거 봐. 추월하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당시의 서킷의 노면은 비가 와서 다 젖어 있는 상태로 열악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3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엄청난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뉴욕대 로스쿨 출신의 엄친아 네이선 사와야. 시카고에서 가장 오래된 대형 국제법률회사 윈스턴 앤 스트땡 소속의 잘 나가는 변호사입니다. 참고로 이 법률회사의 신입 초봉이 약 16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1억 9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엄마들이 자랑스러워할 스펙을 다 갖춘 이 남자는 2004년 한순간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철없는 어른이 되고 맙니다. 변호사를 그만두겠습니다. 블록 쌓을 시간이 없어서요. 에? 퇴사 이유가 바로 블록 장난감 레땡이었기 때문이죠. 대박이다. 저 블록으로 집 한 번 안 지어보고 자동차 한 번 안 만들어보는 그럼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네이선 사와야는 어린 시절부터 유독 이 블록 장난감을 좋아했는데요. 남들처럼 설명서에 나와 있는 평범한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브릭 아트, 블록을 이용해 예술을 만드는 덕후로요. 블록을 자유자재로 잘 가지고 노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야 그런 거 퇴근하고 하면 되잖아. 애도 아니고 말이야. 이렇게 주위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를 한심한 눈으로 바라봤고요. 엄연히 레땡 아티스트라는 직업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백수 취급했고요. 하지만 남들이 뭐라 하건 더욱 열정적으로 블록 작업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7년 미국 랭커스터 미술관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열게 되는데요. 이때 공개한 작품 옐로우. 예술 비평가와 일반 대중 모두의 관심을 단번에 사로잡으며 네이선 사와의 대표적으로 자리 잡았고요. 2011년 CNN이 선정한 꼭 봐야 할 세계 10대 전시 선정, 2015년 제87회 아카데미 시상식의 트로피 제작 등 공개되는 작품마다 화제를 일으키며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레땡 아티스트로 불리게 됐고요. 특히 2016년 백악관 정원에 설치한 레땡 조각상은 오바마 대통령의 인증샷으로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세상에 없던 직업까지 만들며 전 세계에 인정을 받은 덕업일치 끝판왕 네이선 사와야. 처음으로 후회할 짓을 한 그 순간이 살면서 가장 후회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이야.